네, 안녕하십니까. 자, 광양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선생님과 두 번째 어법을 공부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활동지에 리딩 4의 6페이지를 펴시고요.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래머 포인트, 어법 요소가 뭐죠?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어법을 선생님과 함께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때 여러분은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하면서 활동지를 완성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법 과거 완료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쓰는 표현 방법인지 우리가 개념을 한번 정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일단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때는 언제 발생했던 사실인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우리가 과거 완료하면은 과거보다 뭐 더 이전부터 과거까지 일어난 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일단 언제냐 과거에 실제 발생했던 사실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실제 발생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어떻게? 그렇지. 반대로 얘기할 때 쓰는 표현 방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이 지금이 일주 후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중간고사를 봤겠죠. 영어 시험을 봤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금 이 가정법 과거 완료 온라인 강의를 내가 들으라고 했는데도 안 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영어 시험을 망쳤어. 그게 실제로 발생했던 사실이야. 그럴 때 여러분은 이걸 반대로 얘기할 때 뭐라 그래 친구한테? 만약에 내가 귀찬쌤 가정법 과거 완료 유튜브 강의를 봤다면 내가 중간고사 망치지 않았을 텐데 중간고사 망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네, 우리말도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영어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실제 발생했던 사실을 반대로 말할 때 그럴 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표현을 쓴다. 또 그럴 때뿐만이 아니고 이럴 때도 씁니다. 우리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날아가는 새였다면 너의 품으로 당장 날아갔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문학작품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자, 인간이 내가 새가 될 수 있나요? 새가 될 수 없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과거를 기준으로 뭔가 실현 불가능했던 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쓴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표현 방법을 쓴다 라고 우리가 개념을 한번 정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가정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가짜로 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가짜로 정한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거든. 그런 것들을 뭐 한다. 가정에서 말할 때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게 된다. 가정이라는 의미 자체가 반대다.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 이때 과거에 대한 일이긴 해요. 하지만 요거 진짜 발생한 게 아니고 반대나 아니면 과거에 실현 불가능한 일을 말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이 잠깐 타임라인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자, 이게 미래예요. 미래는 동사 앞에 뭐를 붙이죠? 우리가 뭐뭐 할 것이다 해가지고 will 동사 원형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이게 과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일어난 사실을 얘기할 때 동사에 뭐를 붙여야지 과거 시제가 됩니까? 그렇죠? 동사에 우리는 ed를 보통 규칙 변화를 한다면 동사에 ed를 붙여가지고 이 사실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동사에 이 과거에 발생했던 사실을 그대로 동사 ed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이것은 진짜 발생한 사실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되어버려요. 발생했다라는 그 가능성이.
그래서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과거 시제로 동사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가정을 할 경우에. 그러면 방법이 있어야겠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발생했던 사실과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라고 어떤 문장 속에서 표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어떻게 그것을 표시를 해줄까? 이게 진짜 발생한 일이 아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걸 어떻게 표시를 할까? 그래서 나온 방법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과거보다 더 옛날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대과거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대과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과거보다 이전에 발생한 일을 대과거라고 하는데, 이 대과거를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동사를 표현합니까? had 플러스 동사의 과거 분사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동사를 표현할 때 이걸 우리는 무슨 시제라고 하죠? 이걸 과거 완료 시제라고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과거에 발생한 일이지만 이것이 사실과는 반대로 뭐 하는 것이다? 자, 가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그것을 동사를 그대로 과거 시제로 표현하면 그렇게 가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자, 과거와는 상관없는 과거보다 이전에 일어난 시점을 표현하는 대과거를 표현하는 방법인 had 플러스 pp, 즉 과거 완료를 우리가 동사로 표현할 때 쓰는 그러한 동사의 형태를 빌려다가 가져다가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동사를 어떻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거 완료에서 형태를 가져다가 쓰니까 had 플러스 과거 분사.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동사를 표현하게 되면 과거에 실제 발생했던 사실과 반대이거나 과거에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정리가 됐나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과거에 발생한 일이지만 그 일을 말하려고 직접 이 동사를 과거 시제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실제 발생한 사실이 되어버리니까 뭐가 안 된다? 그래요. 가정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가짜로 정하려면, 즉 반대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반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과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과거를 표현하는 방식인 had 플러스 과거 분사, 시제로 말하면 과거 완료 시제에 무엇을, 그렇지, 형태만 빌려다가 이렇게 동사를 표시를 해서 이것은 과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표현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과거보다 그러면 이전부터 뭐 과거까지 발생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 과거 완료의 원래 뜻이 그런 거니까. 그쵸? 그런데 절대 이런 뜻은 아니다. 즉 이러한 의미,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 어떤 일이 쭉 발생해 왔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얘가 가지고 있지는 절대 않고, 단지 형태만 빌려 씀으로써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 아닙니다 라고 표현해 준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선생님. 그래서 뭐 과거 완료라고 해가지고 자꾸 학생들이 과거 완료라고 막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연관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동사의 형태만 과거 완료의 형태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과거에 발생했던 일인데 이것은 반대로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잘했죠? 자, 그러면 설명을 계속 마무리해 볼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과거 시제를 사용하면 진짜로 발생했던 그러한 사실이 되어버리니까, 자, 과거와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진 대과거에서 시제를 빌려온다. 근데 그 대과거를 표현하는 시제가 바로 무슨 시제였다? 과거 완료였다.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에
뭐를? 형태만. 형태는 뭐였죠? 헤드 플러스 과거분사. 이죠. 그죠? 이 형태만 빌려 사용한다. 그래서 뭐 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가짜로 정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이다. 형태만 빌려 쓰는 거지 진짜 과거 완료의 의미인 대과거 어떤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 완료, 계속, 경험, 뭐 결과 이런 의미는 전혀 없는 것이다. 혼돈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해서 과거 이전에 발생했었던 일이다 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겠죠.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또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의미를, 이게 이제 개념인데 이러한 의미를 표현할 때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데, 자, 실제로 영어에서는 어떻게 문장이 구성이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정법으로 얘기할 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절이 두 개가 나와요. 즉 주어 동사가 있는 말 덩어리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는 가정절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 나온 건 주절이라고 합니다. 가정절은 우리말로는 이런 의미에 해당되죠. 자, 과거에 만약 뭐뭐 했다면 이런 뜻. 만약 주어가 동사 했다면 언제? 과거에. 알겠죠? 이런 의미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가정절이라고 하고요. 자, 주어는 동사 했을 텐데 아니면 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절을 우리는 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대개 가정절과 주절로 나누어지고요. 항상 이렇게 가정절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주절이 먼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내가 중간고사를 망치지 않았을 텐데 만약 내가 기찬쌤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면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말도. 그렇죠? 영어도 주절이 먼저 나오고 가정절이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 가정절 이러한 의미에 해당되는데 영어로는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일단 이런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뭐뭐 다면 뭐뭐라면 만약 의미까지 포함해가지고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접속사가 영어에 하나 있지. 그게 뭐죠? 그렇지. if죠. 자, if가 가정절은 항상 먼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절이니까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데 주어는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동사가 중요하죠. 자, 여기에서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진짜 과거 시제를 써버리면 어떻게 된다? 진짜 그런 일이 돼버린다 라는 거니까 절대 그냥 과거 시제를 쓰면 안 된다. 이거는 가짜로 정하는 내용이다. 반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서 시제를 빌려온다? 과거 완료에서 시제의 형태만 빌려오게 되더라. 그래서 동사가 어떻게 표현돼? 그렇지. 헤드 플러스 과거 분사로 이렇게 표현되면 만약에 주어가 이거 했다면 이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주절로 갑시다. 주절도 마찬가지예요. 주어는 동사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표현할 때 일단 주어가 먼저 오겠죠. 주어가 오고요. 자, 그 다음 무언가를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지. 뭐뭐 할 텐데 뭐뭐 했을 것이다. 이거 무슨 의미야? 뭔가 추측하는 의미죠. 이 가정법에서 이 주절에는 뭔가를 이렇게 추측하는 의미의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측하는 의미를 표현할 때 우리는 영어에서 주로 뭐를 씁니까? 그렇지. 이러한 의미를 담당하는 애들이 누구야? 조동사지. 조동사 중에서도 추측의 뉘앙스를 강하게 뭔가 이 추측의 뉘앙스를 더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조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이거 뭔가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표현하면 추측하는 뉘앙스가 강하게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조동사의 과거형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can의 과거인 could, will의 과거인 would, may의 과거인 shall의 과거인 그래서 could, would, might, should 이러한 애들이 있죠. 이러한 애들이 다 추측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정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주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조동사가 뭐냐면
자, 1번 우드고 2번 쿠드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드 같은 경우는 뭐 했을 텐데, 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쿠드는 약간 이 쿠드의 고유한 의미가 뭐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쿠드가 만약에 들어가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을 텐데 약간 의미가 살짝 바뀌게 되고 그래요. 자, 어쨌든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를 쓰지 않고 추측의 뉘앙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를 쓴다? 이 조동사의 과거형.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다? would다. would. 조동사의 과거형 중에서도 뭐를 쓴다? 주로 would가 많이 나온다. 하지만 could나 might나 should가 맥락에 따라서 나올 수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뭐 나와야 돼? 조동사 나왔으니까 동사가 나와야겠지. 동사 했을 텐데니까. 그쵸? 동사가 나와야 하는데, 자, 여기 동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과거 완료에서 형태를 빌려 쓴다 그랬어. 그래서 그냥 had 플러스 과거 분사 이렇게 해서 써버리면, 자,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정상이죠. had 플러스 과거 분사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뭔가 문제가, 커다란 문제가 하나 생기지.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잘했어요. 앞에 뭐가 있는데, 앞에 조동사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뒤에 따라오는 말은 항상 뭐가 돼야 됩니까? 원래 모습 그대로. 뒤에는 원형으로 쓰여야 되죠. 뒤에 따라오는 동사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헤드가 원형이에요? 아니잖아. 헤드의 원래 모습은 뭐야? 원래는 뭐였어? 그렇지. have였지.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주절에서는 자, 주어 다음에 조동사 나오고 그 뒤에 헤드가 원래 헤드를 원래 써야 하나? 헤드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앞에 조동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형인 뭐를 쓴다? have를 쓴다. 뭐를 쓴다고? have를 쓴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have 플러스 이렇게 과거분사,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표현할 때 만약에 주어가 동사 했다면 이라는 말은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if 주어 had 과거분사. 주어는 동사 했을 텐데 라고 표현하려면 주절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다음에 have 과거분사.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로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가정법 과거 완료의 기본 개념과 그리고 형태를 우리가 다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예문을 통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한번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갑니다.